네, 스몰캡 공략주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관심 많으실 텐데 오늘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유화증권의 최성환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최성환 애널리스트 하면은 제 기억에 이 자전거, 네. 레저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요즘 주가가 좋습니다. 어제는 이 얼어붙은 대동강물도 녹인다는 우수가 지났죠. 날씨 풀리면은 자전거 또 타봐야죠. 네.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삼천리 자전거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기관들 사이에서 좀 관심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풀리면서 이런 그 자전거 관련된 레저 인구들이 좀 많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관련된 업체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천리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기 자전거로 또 유명한 그 알톤 스포츠. 알톤 스포츠. 예. 네. 그리고 참 좋은 레저도 이제 고가형 자전거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입지를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좀 한번 종목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자전거 관련주를 이야기하려는 레저 쪽은 아니고 사실 한데 그동안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최근에 주가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슬쩍 이제 AS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면은 또 한번 더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다음 주면은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증시 격언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증시 격언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맞서지 마라 이런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정책 테마 이렇게 또 가볍게 포장하는 것보다는 정책이 분명히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통신 관련 쪽을 많이 커버하시니까 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죠. 김종훈 내정자. 네, 그러면서 이 통신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사실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내정이 지나서 확정이 된다면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추구하는 그리고 또 이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앞으로의 산업 발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연관을 지어봐야 될까요? 일단 지난주에 김종훈 내정자가 일단 세계 최대의 통신 장비 업체인 알카텔루스트의 그 벨령부소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통신 장비 관련 업체들이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친인척 관련주들을 자주 찾아주시는지 지금 키스톤 글로벌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참 대단하죠. 좀 어떻게 찾으시는지 저도 좀 궁금하고요. 이런 투자들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이런 그 ICT 관련된 정책 수혜주들을 좀 제가 앞서도 몇 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기존에는 그 인프라 투자를 상당히 하지 않으면서 지난 3년 동안 통신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인프라 투자가 많이 확대가 됐는데 그에 맞춰서 이제 가입자 증가 속도가 꾸준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케팅 쪽에 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그 인프라 투자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스마트폰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그 태블릿 PC 보급도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LTE 서비스는 전국망을 넘어서 이제는 그 무제한 요금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선망 또한 트래픽 증가 속도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국내 IPTV 가입자가 600만 명을 넘었고 그리고 스마트 TV 이용자들까지 증가를 하면서 유선망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기 정부에서 ICT 강화 전략으로 이어진다고 했었을 때는 통신 장비 업체들의 투자 모멘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보통신 기술 역량 강화, ICT라고 하는 이 관련된 기업들이 쭉 많이 있었어요. 이 최성환 연구원이 얘기했던 기업 중에 제 기억에 KMW도 있었고, 솔리드, 몇 가지가 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에이스테크, 그거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자, 그럼 관련된 기업들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국내 통신 사업자들이 최근에 그 LTE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국내에서 LTE 핵심 장비, 그러니까 RRH를 개발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세 업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일단은 KMW가 있고요. 그리고 에이스테크라든지 웨이브 일렉트로닉스 이렇게 세 개의 업체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자주 이제 KMW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KMW는 지난해 매출 성장률이 그 2배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300억 원을 달성하면서 또 이게 흑자 전환한 수치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운 실적 개선세를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MW는 이 급성장하고 있는 LTE 시장에서 놀라운 좀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LTE 설비 투자 규모를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LTE 설비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지난해 90억 달러 대비해서 3배가량 증가한 250억 달러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지의 그 LTE 투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KMW의 이 지역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면요. 미국향 매출이 40% 정도가 됐었고요. 일본이 2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국내향 매출 부분에서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스프린트, 미국의 스프린트로 공급이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미국향 매출인 전체에서 한 70%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향 매출이 많다는 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 그 미국의 3위 사업자인 스프린트가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금 사정이 좀 더 나아지면서 LTE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만 하더라도 그 LG U+ 같은 경우에 3위 사업자, 그러니까 후발 사업자다 보니까 이런 LTE 전국망 투자에 상당히 앞서서 선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소프트뱅크의 스프린트 인수를 통해서 스프린트가 뭐 미국 시장 내에 LTE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면 KMW에 상당한 수혜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LTE라고 하는 그 뭐 여러 가지 그 무선 통신 기술 관련돼서 이제 정확히 표현을 모르겠는데 기지국입니까? 아니면 안테나? 기지국입니다. 소형 기지국을 이제 우리가 RRH라고 하는데요. RRH. 그걸 이제 KMW가 좀 많이 커버하고 있고. 근데 이 통신망은 사실 무선만 있는 게 아니고 유선도 있지 않습니까? 공존하는 것이지 한쪽이 다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러면 유선 통신망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입니까? 일단 지난주에 한번 유비쿼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비쿼스를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리면서 비슷한 업체로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다고 또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유비쿼스와 마찬가지로 유선 인터넷의 그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비쿼스가 국내 매출 비중이 100%라면 다산 네트워크스의 그 해외 매출 비중이 50%, 국내 매출이 50% 되는 이런 좀 그 글로벌 쪽에 매출이 좀 많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는 그 스위치 장비 이외에도 그 모바일 백홀 스위치 장비 그리고 대용량 백본 장비 등을 상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 TV용 그리고 스마트 TV용 셋톱박스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다양화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의 그 제품군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스위치라고 하면 그 어떤 장비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림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이제 그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1층 정도 되는 부분에 보면은 이제 유선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단자함을 다들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설치되고 있는 그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통칭적으로 그 액세스 장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망 고도화 작업에 쓰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FTTH라고 해서 뭐 광통신을 집 안까지 연결한다고 하면서 급성장했었고요. 매년 그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선 네트워크스의 그 장비는 이 가입자, 그러니까 이 가입자 부분하고요. 그 액세스망 그리고 집선망 쪽에 일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대용량 백본 스위치라는 것을 런칭을 하면서 이 엣지망하고 코어망 쪽의 장비들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점이고요. 그 정부의 ICT 강화 정책을 통해서 그 이들 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외산으로 엣지망이나 코어망 쪽의 제품들은 대부분 외산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산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의 그런 국산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뭐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의 그 남민우 대표가 뭐 오늘 공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벤처기업협회 공동대표로 지금 됐었다가 올해서부터 이제 단독 대표로 추대가 됐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책과 연관 지원.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김종훈 내정자도 보시면 뭐 벤처 출신의 통신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정부와의 그런 접근성이 좀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통신 장비의 국산화 정책과 관련돼서 뭐 상당한 좀 수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RRH, FTTH 봐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뭐 이 통신 장비가 굉장히 많죠. 뭐 연결 선이 들어오면은 이걸 쪼개야 되는 것이니까 뭐 스위치 허브, 뭐 이더넷, 뭐 무슨 라우터 이게 많은데. 네. 자,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이거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개념을 좀 잡자면은 사실은 이제 김종훈 그 통신과학부인가요? 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네. 이름을 좀 바꾸셔서 미래창조과학부 네. 김종훈 내정자와 이 벤처 신화라고 이제 돼 있는데 네, 통신 관련된 기술은 사실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와이파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랜이라든지 이런 네. 무선 랜 쪽에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실패를 좀 봤다가 이것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네. 국내 기업들이 라이센스 특허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 다산 네트워크스를 좀 거론하셨단 말이죠. 네. 유선망 쪽에서 네. 또라든 어떤 것을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유선망 쪽에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뭐 IPTV 가입자하고도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IPTV 가입자 추이를 보시면요. 2008년도 하반기서부터 뭐 KT를 시작으로 해서 IPTV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올해 말까지 해서 지난 2012년 말까지 해서 뭐 6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이제 IPTV 가입자들이 그 HD 화질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터넷 원래는 PC에만 연결이 됐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TV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트래픽의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TV가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양방향 통신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그 트래픽의 전송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선망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스위칭 장비들의 투자가 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IPTV 가입자 가 확대되면서 이런 셋톱박스 업체들도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온미디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셋톱박스? 예, 셋톱박스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 그 현재 SK텔레콤하고 같이 이제 스마트 TV 박스를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LG U+는 얼마 전에 이제 구글하고 스마트 TV 박스를 출시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가입자 유치에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와 함께 그런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온미디어의 실적을 잠깐 보시면요. 그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 그 2011년도에 적자를 대규모 기록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012년도에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텔레콤과 협력한 그런 그 스마트 박스까지 출시가 되게 된다면 국내 매출까지 더해져서 상당히 우호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스마트 TV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전략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박스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했었을 때 가온미디어가 상당한 수혜주로 거론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IT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내용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이제 미래를 본다면은 계속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성환 애널리스트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렇게 가서 소개를 시켜주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먹을거리라고 하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우리가 한 불과 15년 전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줄 몰랐단 말이죠. 네, 15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TV하고 쌍방향으로 한다는데 TV하고 이제 대화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통신 관련된 기술, 통신 장비 업체, 특히 유선 장비 업체, 또 정책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묶어서 봤습니다. 오늘 다산 네트워크, 네트워크스인가요? 예. 네, 네트워크스. 네. 알아봤습니다. 스몰캡 공략주, 최성환 유아증권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